네, 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5명 모두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LG 이노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ISIC의 안지영 팀장은 LG 에너지솔루션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정유 및 조선업종 관심 가지고 있고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스페코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신풍재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김태현 대리. 아닙니다.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고요. 카카오베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명과 성함을 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우선 힘든 장이 또 시작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제도 우리나라 증시가 내적으로 금리 인상 단행하면서 다른 글로벌 증시들에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목채 금리가 좀 급등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도 이 IT 중심의 어떤 수출추가 많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은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좀 희망을 좀 가졌는데, 지금 이제 그게 며칠 어떤 효과가 안 가고 투자 심리 위축을 계속하는 좀 가능성을 좀 높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실적주가 실적 장세로 바뀌면서 어떤 시장을 좀 지지할 가능성도 좀 있었는데요. 우선 제가 그 하락장을 예상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금융주들 있죠. 금융주 같은 경우가 이 대손 충당금 증가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이 영향이 좀 안 좋게 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선 이 실적 장세라고 하더라도 오늘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들이 그 전에 제로금리에서 빌렸던 돈에 대한 비용 때문에 이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가능성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이 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외국인들 매도에 대한 부분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좀 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럴수록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 종목별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이슈도 있었고 이 조선주들의 어떤 수주 잔고도 괜찮아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선별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방금 전에 이성웅 차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인데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는데 우선은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하겠죠. 미국 증시 하락을 했으니까요. 근데 하락폭은 미국 증시보다는 당연히 좀 작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주식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주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어제 말고요. 그저께 밤을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또 상승을 했죠. 근데 기술주의 상승과 하락이 나오기 전에 앞에 붙었던 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냐, 부각이 됐냐, 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곤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하루 만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성들, 움직임들이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하냐 안 심하냐의 문제는 이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증시가 좀 잘 뒤집히는 이 안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증시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오늘 밤 미국 증시가 미국 시장이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안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증시 휴장까지 겹쳤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좀 더 보수적이 되겠습니다. 순매도 금액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의 매매 금액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매우 나쁘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그렇지만은 또 않거든요. 증시가 2666에서 마감했을 때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금액도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2,700 위로 한 번에 올려놨죠. 2,700이 넘어가니까 확실히 매수에 대한 메리트,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했지만 매수 금액은 줄어들었고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은 다시 좀 더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2,700 아래는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고 그렇다고 2,650 이하까지는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2,700 위에서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감소를 하고 2,750 위에서는 위로 올라가자니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은 당분간 매도 금액이 굉장히 커지진 않겠지만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에 좀 희망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실 때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흑단하면서 호실적,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예를 들어서 정유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섹터를 추려서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마감되면서 하락을 했지만 미국 증시보다는 하락폭이 작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보수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차장께서는 LG 이노텍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애플 하면은 딱 생각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역시 애플카가 출시가 됐을 때 당연히 LG 이노텍의 광학 카메라 또 광학 솔루션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애플이 애플카에 대한 출시를 되면서 테슬라와 어떤 양대 산맥으로 지금 자율주행차 시장을 양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 애플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후공정이나 여러 가지 MCU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그전에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에서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떤 수주가 많이 왔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애플카 이슈는 이 관련주들한테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1순위로 좀 꼽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차라고 한다면 이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카메라, 레이더 등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이제 글로벌 기업들한테 지금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이 LG 이노텍의 전장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고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신규 수주가 연평균 3조 원 정도 증가하면서 현재 수주장과 10조 원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하반기 흑자 전환은 당연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에도 차량용 이 카메라로 지금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시장가 커지면 커질수록 LG 이노텍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어제도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아시겠지만 올해 이 IT 대형주들이 1분기 때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꾸준하게 어떤 하방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어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을 이어서 매수 기회로 주지 않았나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카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LG 이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관심 섹터 분석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정유 섹터, 정유주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표적으로 S-오일이 있죠. 최근에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이 한 8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내 시장 매도하고 있죠.
근데 외국인이 SO일은 3월 말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인데요. 실적에 방점을 찍으시고 종목을 골라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제 마진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정제 마진이 또 올랐거든요. 이 정제 마진에 관련된 통계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23년째인데 정제 마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정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17.43달러입니다. 정제 마진 BEP가 4달러대거든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작년 이맘때 생각해보면 4달러 미만이었습니다. 현저히 낮아져 있는 1달러, 2달러대에도 SO일은 수익을 냈었는데 1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안 그래도 1분기 영업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2분기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그리고 22년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정유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투심이 악화되고 뭐 매도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아니라 실적이 시장 예상도 좋은데 그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의존되어 있던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배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럽의 수요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죠. 조선주는 수주한 금액 달러로 받습니다. 같은 1달러를 받아도 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영업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조선주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방점을 찍으시고 정유주와 조선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제 마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정유주와 그리고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조선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